안녕하세요. 보다 수학 신태준입니다. 2025년 7월 고3 수학 문제 미적분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볼 거고요. 23번은 뭐 바로 답이 7인 게 보이죠. 그죠? 이게 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분모에다가 7을 곱하고 분자에도 7을 곱해야지 우리가 주어진 극한값을 1로 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뒤에 곱해져 있는 7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 문제 24번은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 그 미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공식만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쓸 공식은 이제 dy dx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y를 t로 미분한 거를 분자에 써주고 x를 t로 미분한 걸 분모에 써줘갖고 두 개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y식부터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미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그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요. 그쵸? 4 사인 t가 됐고 그리고 얘는 이제 2배 있었고 제곱에서 2 빠져나오니까 더하기 4 사인 t 1승 됐고 사인 t를 미분한 코사인 t가 빠져나오고 분해 그리고 분모에는 x를 미분한 거니까 이제 중요한 게 다 t로 미분하는 거예요. t로 표현되는 식이니까 그래서 t는 1이 되고 사인 t는 미분하니까 코사인 t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주어진 t의 값을 이 계산된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분모로 계산합시다.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분의 이제 사인 t가 2분의 루트 미안해요. 아, 여기 1이고 코사인 t가 2분의 1 됐고 t가 3분의 파이니까 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러니까 2 루트 3 되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약분돼 갖고 더하기 루트 3이 됐고요. 그리고 얘는 2분의 3이고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3루트 3이고 분모가 2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이제 3과 3이 약분되어서 답은 2루트 3이 나오는 거죠. 그죠? 계산을 잘 하면 되고 기본 공식입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야 되고 다음 문제. 얘도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알죠? 극한이고요. 일단 수열 극한 단원이고요. 그리고 얘가 그냥 등비 수열이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공비가 똑같은 수열이 분모랑 분자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서 극한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5분의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거니까 이제 5분의 x를 합시다. x가 5보다 클 때, 그리고 공비가 딱 1일 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거 대입하는 거니까 이제 fx가 x가 5일 때는 분모가 얘가 1이 되죠. 그러니까 n이 몇이든 간에 5분의 5라서 그럼 분모는 2가 되고요. 2분의 이제 분자는 얘가 1이니까 2x 더하기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5보다 클 때는 이제 공비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뒤에 있는 항을 무시해주고 얘랑 얘만 비교하니까 약분이 되죠. fx는 5분의 x가 분자에만 하나 살아남아서 이제 답은 얘가 되고 다음 5보다 작을 때에는 이제 반대로 무시하는 게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0으로 가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남는 것이 1하고 2x밖에 없구나. 그래서 fx가 2x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5가 되어야 한대요. fx가. 그래서 다시 경우를 나누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게 5가 되려면은 x는 25가 나오는데 얘는 범위에 들어가요. 그죠? 답이 되고요. 두 번째, 얘가 5일 수 있나 했는데 보면 이제 x가 이때는 딱 5일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2분의 11이에요. 나올 수가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얘가 5일 때는 x가 2분의 5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이 되고요. 이거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와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2분의 55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면 되고 26번 갈게요. 26번은 이제 또 직선의 기울기라고 나와 있고 이제 식은 복잡하고 또 우리가 보통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많이 하지만 직선의 기울기를 자주 안 구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정의는 기억해야 되고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먼저 표현합시다. 표식으로. ft라는 것은 이제 x의 증가량이니까 이제 p에서 a를 뺄게요. 좌표를. 그럼 t 빼기 a가 0이 분모에 오고 그리고 t분의 ln 빼기 1 이 분자에 와서 얘가 그냥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걸 f라고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이 주어진 값을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막 이거의 그래프를 막 그려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선의 기울기만 내가 식으로 표현할 줄 알면은 그 다음 적분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적분이 일단 항 분리해서 t제곱분의 ln
t 빼기 t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 이걸 적분할게요. 인테그랄 1부터 자연상수 2까지 이제 t제곱분의 ln-t 빼기 t분의 1 dt.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답인데 뒤에 거는 보이죠. 그냥 얘는 적분이 돼요. 그냥 바로 ln-t가 나오죠. 그런데 앞에 게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치환하는 부분인데 그 치환을 하면은 이제 t제곱이 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t가 하나만 사라지고 ln-t는 같이 묶여서 바뀌겠지만 이제 t제곱 분모에 있는 걸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치환을 못 합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ln-t를 미분하기 쉬운 함수, t제곱분의 1을 적분하기 쉬운 함수로 나갔고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미분하기 쉬운 걸 그대로 쓰니까 ln-t 그리고 t제곱분의 1 적분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t분의 1 되고요. 그죠? t 마이너스 2승이라서 적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1부터 2까지였다. 그리고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대로 가는데 이제 ln-t를 미분한 게 다음에 오고요. t분의 1 그리고 적분한 거 그대로 얘를 그대로 써주니까 마이너스 빼줍시다. 플러스 바꾸고 t분의 1 dt. 이거는 공식이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부분 적분은. 이제 ln 나와 있을 때가 좀 복잡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t분의 1과 t제곱분의 1 같은 적분한 것도 사실 그래도 부호가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쓰면 되고, 일단 이게 앞에 항을 부분적분으로 풀어준 거고 이제 뒤에 거는 그냥 빼기 lnt라고 했으니까 빼기 lnt인데 범위가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적분하냐? 그럼 얘는 다시 t의 제곱분의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다시 뭐예요? 마이너스 t분의 1인데 1부터 2까지다. 다 됐죠, 그럼. 이제 얘랑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적분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걸 안에 끝에다가 이제 첫 번째 거에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1 대입하면 0 나오고요.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1 대입하면 플러스 1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되고 1 대입하면 0이네. 얘는 사라지고 이제 남는 게 마이너스 자연상수 2분의 숫자 2가 답인 거죠. 있네요. 2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네, 적분 문제였고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이제 부분 적분이나 치환 적분이나 항상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도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시도를 LMT를 치환해 보려고 시도하면 안 풀리거든요. 적분 다 치환해야 돼요. 그럼 남은 후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치환 안 되면 부분하는 거고 부분 안 되면 치환하는 거고, 그죠? 서로 다른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 적분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뒤에 나오는 인테그랄을 그냥 다시 부분 적분 쓰는 게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당식 꼴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서 내가 k가 얼마를 준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헷갈리면 이제 그냥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최고차 1이니까 이제 아래로 굴러긴 함수고 fx가 fx, 그리고 3일 때의 함수값과 3-2k일 때 함수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잘라놓고 하나가 3이고 하나가 3 빼기 2k였구나. 그럼 가운데에 오는 게 둘 평균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3 빼기 k가 평균이거든요. 얘가 축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죠. 그냥 굳이 막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그래프만 살짝 그려보면 바로 나와요. 그죠? 이걸로 가져가고. 축이 좀 귀찮게 생기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뭐 식을 세워서 풀겠다라고 하긴 약간 망설여지고. 일단 문제를 더 읽을게요. 그래서 함수가 이런 함수가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얘는 뭐 2차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복잡한 함수가 나와 있고 걔가 3에서 극대래요. 아, 미분해야겠다. 그럼 그죠? 미분해야겠고 G3은 2래요. 그럼 이제 극대값을 준 거고, 그러니까 여기 원래식에 3을 대입했을 때 자연상수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대입을 하기에는 이제 fx식도 모르고 k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먼저 하기보다는 미분을 먼저 해보겠다 생각을 해요. 그죠? 미분을 하자. 그럼 G'X는 그냥 또 뭐 공식이니까 그냥 분모에 제곱하니까 이제 EFX라고 쓸게요. 그죠? 제곱한 거고. 그럼 이제 분자 미분하고 X네요. 거기다가 분모 그대로 쓰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fx 더하기 k, 분모 미분하니까 f'x 빠져나오고 2에 fx 승이죠. 그죠? 근데 얘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3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상관없고
이제 분자가 0이 되었다. 3을 대입했을 때. 식을 쓰면 F'3에 2에 F3 있고, 빼기. 얘 먼저 쓸게요. F'3에 얘도 쓸게요. 2에 F3. 에다가 뒤에 남는 게 이제 F3 더하기 K. 인데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죠. 물론 인수분해 해갖고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얘가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둘이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F3이 표현이 되죠. F3은 1 빼기 K였구나. F3이 1 빼기 K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3을 대입하면은 이제 G3은 이제 2의 F3 승분의 F3 더하기 K인데, 이제는 F3이 얼마인지를 구해놓은 상황이니까 대입할 수 있거든요. 대입하면은 이제 분모가 2의 1 빼기 K승이 됐고, 분자에 있는 K 사라져요. 1만 남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2였다는 거니까, 이제 분모에 있는 지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네요. 1 빼기 K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얘 역수치에서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K가 2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GK를 구하려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축도 알아요. 또 아니까 이제 fx의 식을 세웁시다. fx는 x 빼기 축이 k가 2였죠? 그러니까 2였으니까 축은 1인 상황이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뭔가예요. 그죠? 그런데 그 뭔가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f3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대입하니까. 그럼 이 식에다가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려면은, 이제 마이너스 1, 3 대입하니까 얘가 4가 되고요. 거기서 얼마를 빼야 마이너스 1 되냐면 5를 빼야겠네요. 빼기 5다. 라고 식을 세우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죠? 이렇게 세워놓고서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것이 G의 K를 구하래요. 근데 K가 또 2인 걸 아니까 이제 2를 대입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G2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2의 F2승 분의 F2 더하기 2예요. 그리고 F2도 구하봅시다. 그럼 2 대입하니까 1 빼기 5라서 마이너스 4거든요, F2가. 그러니까 여기서 F2가 마이너스 4. 를 대입하니까 이제 분모가 2의 마이너스 4승이라서 위에 씁시다. 이게 4승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빠져나가야겠다. 마이너스 2f x 4승. 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자연상수 2의 4승. 5번이네요. 나왔고. 그래서 이제 3점짜리는 자신감을 갖고서 풀어야 돼요.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 여러분. 3점짜리는 식이 복잡해 보여도 이제 기본 공식 선에서 끝나요, 거의. 그죠? 이 문제도 그냥 그 목세미분법 공식밖에 안 썼잖아요. 그죠? 그것만 쓰고 이제 대입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걸로 K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상황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이제 fx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관계식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미분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풀리니까 겁먹지 말고 얘까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28, 29, 30 중에서는 한 개만 맞추자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29번 이거 보통은. 그죠? 28, 30이 계산이 좀 복잡했어요. 28번은 특히 계산이 복잡했고, 30번도 이제 상황,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감을 잡고서 가야지 접근이 되고, 그냥 접근은 안 되는 함수였어요. 그죠? 이거 뭐 fx를 그냥 봤을 때 이걸 접근할 수 있는 함수도 아니고, 그걸 뭐 역함수로 구할 수도 없고,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근데 gx가 또 더하기 2가 붙어갖고 역함수가 hx가 정의가 돼갖고, 이것도 식이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가 무슨 의미를,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앞에부터 봅시다. 그래서 하나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28번 fx가 있고요. 이제 범위에 따라서 식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죠? 근데 이 함수 그려본 사람 많으실 건데요. 이제 x분의 lnx 정도까지는 그려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죠? 연습할 때. 왜냐면 근데 이제 이거를 극값 외우는 건 아니고, 이제 얘는 보통 주죠. 이렇게. 만약에 얘를 진짜로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줬다는 거는, 아,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죠? 일단 그리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얘는 2차 함수구나. 근데 일단 축은 또 아는 상황이에요. 2차 함수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2차 함수의 축을 아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도 그릴 수 있네. 그죠? 그럼 그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채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일단 t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f'x가 t를 만족하는 음수 x의 값을 뭐 gt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fx가 또 이런 조건 만족하는 또 하나의 함수가 ht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걔는 또
일단 t는 그 어떤 점에서의 미분 계수였고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였고. 그런 t가 있는데 그 ht가 또 뭐냐면은 이제 k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다. 읽고 바로 감이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이해하려면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서 막 이리저리 돌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립시다. 그럼. 그릴 건데 이제 무한대로 갈 때의 예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자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걸 살짝 뒤틀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면 되는 거죠. 그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제 마이너스 t분의 ln 마이너스 t도 마찬가지로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인데 걔가 0이래요. 그니까 점근선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프가 이제 근데 얘가 또 음수 쪽이라는 걸 약간 감을 잡으면 이제 얘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함수는 또 0에서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분모는 0으로 가고요. 옆에 있을까? 리미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0으로 갈 때의 극한도 알아야지 함수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얘를 알고 싶은데 이제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는 x가 0으로 갈 때 ln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일단 x가 아무리 작은 데에서만 정의되는 함수니까 얘가 자극한 건 당연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예요. 그리고 얘도 음수니까 무한대인데 양의 무한대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분모 0으로 가는데 음수고요. 분자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부호부터 보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되고 값은 0분의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그죠? 0분의 무한대는 외워야죠 따로. 분모가 아주 작고 분자가 아주 크니까 무한대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처음에는 0에서 시작했다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왜 음수가 나오냐 하면은 이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감을 잡는 게 제일 낫긴 해요. 왜냐면 ln-x라는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얘는 부호가 바뀌어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x분해가 있잖아요. 그럼 x분의 1을 그리면 얘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항상 음수예요. 그럼 분모는 항상 음수인데 분자가 양수에서 음수 바뀌는 함수예요. 그럼 처음에는 음수였다가 나중에 양수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극한값만 가지고 그릴 수 있는 함수인데 미분을 안 해도 처음에는 이제 음수였으니까 얘가 극한값이 0이긴 한데 음수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양수가 되려면 이제 한번 꺾고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극점이 하나 존재하는구나. 소점이 있구나. 라는 게 나오고요. 그죠? 물론 이게 어린지 확실하게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얘 미분해갖고 찾으면 돼요. 미분하면 그 미분한 게 0 되는 곳 한 곳밖에 안 나오고 그게 저 극소값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래프 극소값을 구해야지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그렸고. 자, 그리고 일단 왼쪽은 그렸고 그럼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 얘는 2차 함수니까 쉬워요. 그죠? y절편 a고 꼭지점이 좌표가 1이에요. x표가. 그러니까 1 지나고 a가 양수인가? 써있나? 없나? 없네요. 실수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축은 여기 있고 2차 함수가 움직이는구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의 y절편이 a구나. 대충 찍읍시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f 프라임 x가 t래요. 그러니까 0과 2 사이의 기울기를 갖는 x값을 찾을 건데 그게 음수인 곳이 gt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음수 x니까 우리가 찾을 곳은 이 부분이고요. 양수인 빨간색 그래프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gt를 구할 때는. 왜냐면 x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미분계수가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이 t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으니까 대충 이 정도의 gt가 있다는 거죠. 그죠? gt가 대충 이 정도에 있고 그때 t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t예요. 그죠? 근데 t가 아무 값이나 되는 거 아니고 0부터 2 사이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걸 찾진 않을 테고 우리가 gt라는 거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gt는 이제 미분계수가 t인 점의 x좌표예요.
일단 그렇구나 하고요. 다음. 그럼 이제 초점 다 했어요. 이제 네모 상자를 읽어야 돼요. K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근데 A가 어린지 보이죠? A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오, 여기 위인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K에 대해서 fx의 그래프는 여기 왼쪽 거랑 오른쪽 합친 거예요. 여기랑 y는 tx 더하기 k인데 등장인물에서의 소개가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t라는 거는 아까 나왔던 그 t고요. k라는 거는 a보다 크다는 k예요. 그런데 k가 일단 이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y절편이 k니까 y 값이 k고 그게 a보다 크니까 이제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알아요. a보다. 그죠? 그죠?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걔랑 만나는 좌표가 제 점의 개수가 두 개래요. 이걸 하나하나 해보면서 내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K 잡아요. A보다 크랬으니까 여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접선 기울기 아까 T라고 여기 잡았어요. 그럼 이런 직선인 거잖아요. 얘는 그쵸? 얘는 접선이 아니에요. 얘는 기울기가 T이고 Y도면 K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K 내가 아무렇게나 잡았고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다가 그리고 T라는 건 아까 내가 그냥 0과 2 사이에 있는 의미의 실수인데 그 값을 갖는 뭐 X값이 얼마인지도 살짝 구해놨는데 GT가 안 쓰이죠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어놓고서 말을 보세요.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래요. 그럼 맞나? 하나? 둘. 맞네?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게 K값이 특정한 K값이 아니라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내가 직선을 그었을 때의 교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파란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두 개가 나왔는데 얘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접선이 다, 이 교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될까? 지금? 될까? 확인해야죠. 그럼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찍은 K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거 확실하죠?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K가. K가 얘랑 같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때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때는 교점이 일단 하나, 둘, 세 개가 확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가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알려면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가 x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놓고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분을 해야겠죠. 드디어 미분 한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x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가팔랐다면은 이제 t는 2보다 작으니까 이제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니까 뒤에서 한 번 더 만난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제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2보다 작았으면 이제 얘가 더 완만한 거니까 뒤에서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뭔지 봅시다 그럼 이제 일단 얘를 미분해요.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2네요. 근데 여기다가 x 0을 넣겠다고요. 그럼 f 프라임 0은 일단 0이에요. 2예요. 그쵸? 물론 얘가 도함수가 정의가 되는지는 일단 얘가 뭐 0에서 연속이 애초에 아니니까 뭐 미분계수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식을 쓴 거는 밑에 있는 식을 미분해서 0 넣었다는 뜻이고 걔가 2예요. 그러니까 0,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것인데 그럼 t값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인데 걔는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곡선이 이 a 0,a라는 점에서 더 가파라는 뜻이에요. 파란색보다 무조건. 그럼 파란색보다 더 가파르니까 y절편이 a일 때의 상황을 보면은 무조건 교점이 두 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은. 자, 빨간색 그래프는 0,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고, 파란색 직선은 이제 y절편이 바뀌는 직선인데, 걔는 기울기가 0과 2 사이밖에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파란색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y절편이 a일 때는 이 파란 직선이 빨간색 곡선보다 완만하고요.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왼쪽에 두 개 더 있어버리면 네 개가 나오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까만 그래프는 위치가 고정이고 빨간 그래프가 위치가 옮겨질 수 있는데 A값에 따라서 그럼 빨간 그래프가 어디에 놓여야지 항상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지를 찾아야겠다라는 데까지 오는 게 다음 단계예요. 이래요? 응. 이거를 빨간색을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여기 쓸 땐 되나? 여기 쓸 땐 되나? 파란색은 어디 쓸 때 되나?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발견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빨간색이 여기 쓸 때 안 되고 그럼 뭐가 되냐면 보통 또 이런 문제가 상황이 뭐냐면은 접할 때잖아요. 그죠? 이런 애매하게 중간에 빨간 그래프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지금 마침 내가 얘 하나를 그어놨는데 얘가 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회색
접선이 있는데 얘랑 2차 함수가 딱 접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상황이 몇 개 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답을 안 나가요. 당연히 특정하게 어떤 주어진 t값이 있을 때 그 접선을 왼쪽 그래프에서의 접선을 긋고 걔가 오른쪽하고 똑같이 일치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가 왜 되냐면은 이제 파란색 직선은 움직여요. 그죠? 야,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다시. 빨간색 2차 함수가 있고 파란색 직선인데 파란색 직선은 움직이는 직선이에요. 근데 파란색 직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긴 한데 여기가 A이기 때문에 파란 직선은 이 Y절편이 여기 빨간색 그래프의 Y절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이렇게 T라고 주어졌다면은 이점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직선이. 그럼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서 교점 한 개 나오죠. 절편이 일단 K가 A라고 쳤을 때 K가 A라고 했을 때는 그냥 Y는 TX 더하기 A니까 A를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는 이 회색선과 평행해요. 그때의 교점 두 개네요. 되죠? 그럼 시작점에서는 됐어요. 두 개 나왔어요. 그럼 그 위로 올려갈 때 항상 교점이 두 개인지를 볼게요. 그럼 살짝 올라갔다 치면 이제 교점 두 개도 빨간색이랑 그리고 접할 때의 교점을 세워보니까 왼쪽 접점에서 하나, 오른쪽 접점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두 개가 절묘하게 됐네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교점이 이제 왼쪽에서만 두 개 나오고 오른쪽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개가 유지가 되고 아무리 올려도 두 개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회색 접선을 그었을 때 왼쪽에서 회색 접선을 그었을 때 걔가 정확히 오른쪽 곡선과도 딱 맞나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회색 접선이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 접선이어야지만 지금 교점이 두 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 다음으로 할 거는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 빨간색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또 확인해 줘야 돼요. 그 얘기는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되나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아래에 있으면 안 되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금방 보여요. 이제 위에 있을 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교점이 4개 나오죠. 안 되고 밑에 있으면은 교점이 안 나오는 곳이 생겨요. 이렇게 붕 떠갖고. 그죠? 그러니까 밑에도 교점이 항상 두 개라는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접할 때에만 교점이 항상 두 개로 딱 정확히 절묘하게 떨어지는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 왼쪽 그래프의 접선을 그었는데 걔가 오른쪽이랑도 접하더라 라는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T랑 A랑 GT랑 HT를 표현하는 거예요. 될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상황 이해를 잘했고 잘 해보시고 혼자서 직접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제 첫 번째는 이 기울기가 T인 접선을 구하는 게 1단계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식도 미분할 때가 온 거예요. 네, 미분합시다. 그럼 얘를 미분한 거는 뭘까? 위에 거. 그럼 분모 제곱하고 x제곱분해. 이제 분자 미분하면 얘는 x분의 1이에요. 거기다가 분 곱하니까 x를 곱하니까 얘는 1 되고요. 그죠? 그리고 놔두고 미분한 걸 빼주면 되니까 빼기 ln 마이너스 x. 얘가 이제 위의 식을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t인 점이 gt예요.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직관적으로. 여기에서 이걸 방정식이잖아요, 이거는. t는 어떤 내가 주어진 하나의 값이라고 쳤을 때 그때 x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x값 접점을 구하잖아요. 이 f'x에다가 1을 대입해갖고 주어진 기울기를 대입해서 그렇게 해서 구한 x값이 접점의 좌표가 되는데 그걸 gt라고 하니까 이 x가 gt예요. 그죠? 복잡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GT를 구할 수가 없어요. GT라는 식을 정확히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식을 구했을 때 GT를 대입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접선은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Y는 기울기는 아니까 T고 기울기를 아는 문제 외에는 크게 보면은 접선을 구하는 건데 접점을 알거나 기울기를 알거나 외부에 한 점이 주어지거나 하잖아요. 이거 외부에 한 점 없고 기울기를 아는 상황이에요. T라는 걸. X 빼기 GT구나. 접점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GT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일까? 그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밑에 식에다가. 그럼 대입하니까 GT분의 ln-GT구나. 이게 접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GT가 얼마인지를 내가 구해야 되는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할 것은 이 접선이 근데 여기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과도 같이 접한다는 건데,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오른쪽 접선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t인 접선을 그어서 그게 얘랑 일치한다고 식을 세워도 되고, 근데 쌤은 이제 그렇게 세우면 식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오른쪽 식도 내가 정확하게 아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A까지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그 빨간색에서 직선 뺀 거 판별식을 쓰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접선이 있고 2차 함수는 2차 함수. 식이 문제수 주어진 게 뭐더라? x제곱 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인데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서 판별식이 0인 거예요. 그죠? 그럼 갑시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를 이항합시다. 두 양수 만들기 좋으니까. 그러면 이항에서 x제곱 빼기 2x 빼기 a 더하기 전개할게요. 이제 tx 빼기 tgt 더하기, 이 의미까지 막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식 그대로 쓰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접선이에요. gt분의 ln 마이너스 gt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의 판별식이 0인 거예요. 순서를 살짝 바꿔볼게만. 더하기 tx 빼기 a예요. 그럼 이게 1차항의 개수고요. 얘가 상수항이에요. 이걸 판별식 봅시다. 그럼 판별식이니까 이제 개수를 봤을 때 t-2가 x의 개수였고요. 걔 제곱에서 뭘 빼겠다. 4배에 상수항에 4배만 하면 돼요. 개수가 1이라서. 너무 좋죠. 마이너스 a 빼기 tgt 더하기 gt분의 ln 마이너스 gt는 0이에요. 그죠? 근데 막막하죠. 이걸 더 정리하기 전에 이제 문제수 구하라는 거 봅시다. 그럼 그때 ht가 뭔데를 봐야겠죠. 그쵸? ht가 a의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식에서 a 값도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직. 그쵸? 그런데 이 상황에서 a 값을 하나로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이 판별식을 써갖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이제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a를 구하기 위한 판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풀어서 어쨌든 간에 t는 내가 주어진 기울기를 알고 있는 값이고, 그걸 대입을 다 가능해요. 이제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a가, 이걸 풀 때 나왔을 때 a가 ht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것만 HT로 바꿔주면 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보니까 이거 GT를 계산해갖고 이걸 정리하고 HT도 딱 깔끔하게 식이 표현돼갖고 거기다가 1 대입하고 HT 미분해갖고 대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당연히 뭐 음함수 미분법이든 매개분수 미분법이든 뭔가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애초에 정리하겠다는 마음은 버리고 그냥 관계식만 하나 얻자라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근데 관계식을 얻었어요. GT랑 HT랑 T의 관계식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갖고 대입하자 라는 거예요. 얼마를 대입해요? 다행히 둘 다 1이에요. GT랑 HT의 관계식을 어떻게든 얻어갖고 미분해갖고 1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계식 나왔으니까 아휴 풀리겠지. 미분합시다. 그럼 양변을. 이게 판별식을 쓴 거예요.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써서 A를 구한 거예요. A를 구한. 그게 HT다. HT라고 해서 대입한 거고, 미분합시다.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면 2배 빼기 2가 되고, 빼기 4배 이제 괄호 열고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h 프라임 t, 얘는 곱의 미분법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gt 빼기 t g 프라임 t 더하기 이제 분모에 제곱하니까 gt의 제곱분의, 이제 분모 미분하고 g 분자 놔두고, 그럼 분모 미분하고 gt분의 g 프라임 t거든요. 걔랑 분모랑 곱하니까 이제 g 프라임 t만 남아요. 거기에서 이제 얘 놔두고 얘 미분하니까 빼기 g 프라임 t의 ln 마이너스 gt다. 얘가 0이에요.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합니다. 이게 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어차피 1 대입할 거잖아요.
대입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앞에 거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됐고요. 빼기 4에 마이너스 h 프라임 1 빼기 g1. 희망적이에요 되게. 왜냐면은 얘예요. 그죠?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g1 더하기 h 프라임 1을 통째로 들어있는 식이에요. 의식 자체가 대입하니까. 물론 이걸 알고서 푼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갖고 해놨는데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1도 대입하죠. 그럼 빼기 g 프라임 1 그리고 더하기 g1의 제곱분의 얘는 g 프라임 1로 묶이죠. 묶고서 이제 안에 쓰이는 게 1 빼기 ln 마이너스 g 1이에요. t에다가 1 넣고 있으니까. 그죠? 얘가 0이고 그럼 가만 있어. 얘가 0이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건 여기 파란색 밑줄을 친 거고 여기 뒤에만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뒤에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드디어 여기 맨 처음에 구했던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할 순간이 온 거예요. 여기 x가 g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gt를 넣어서 마찬가지로 아까 a에다가 ht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gt를 대입하면은 gt의 제곱분의 1-ln 바로 열고 마이너스 gt가 t다라고 되어 있고 어차피 우린 다 1만 대입하는 상황이에요. t에다가 1 넣으면 이제 g1의 제곱분의 1-ln 마이너스 g1은 1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쵸? 그런데 또 절묘하게도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식 정리를 해갖고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애초에 내가 구해놓은 저 부분하고 똑같아요. g1 제곱분의 1 빼기 ln 마이너스 g1 얘도 g1 제곱분의 1 빼기 1의 ln 마이너스 g1 그래서 얘가 1이에요. 그럼 계산은 이제 끝난 게 얘가 1이니까 g1 마이너스 g1 사라지고요. 남는 게 얘인데 그럼 마이너스 부호 빼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배의 h 프라임 1 더하기 g1인데 얘가 0이니까 이제 얘가 2분의 1 나와요. 그리고 걔가 답이에요. 하나 문제 보죠. 2분의 1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긴 해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어. 다르게도 풀 수 있어. 당연히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어차피 이 문제는 이제 G1과 H'1을 식 정리해갖고 깔끔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접점의 좌표를 내가 다른 걸로 잡고서 그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둘이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도 식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식 정리를 잘 해주겠다. 그리고 관계식 자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GT랑 HT랑 함수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관계식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또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제한 시간 안에 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GT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관계식을 가지고서 푸는 문제라는 걸 알고서 가면은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풀었을 때 풀릴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풀다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9번 그나마 도전해 볼 만한 문제인 게 이제 이런 표현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이제 둘이 이제 1된 바꿀 수 있죠. 얘를 마이너스 an 더하기 1로 그럼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식하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모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이 플러스이면은 얘 0이겠다. 그죠? 사라지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만 얘가 사라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땐 2배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0보다 어떤 거예요? 0보다 작은 것만 더하란 뜻이구나. 즉 an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 것만 더해서 곱하기 2 한 게 26이라는 거라는 걸 의미를 기억해 둬야 돼요. 그죠? 이 의미를 이 식을 보고서 이해해야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서탕 자연수고 공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많은 걸 줬잖아요. 우리가 서탕만 구하면 돼요. 사실 이 문제 서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죠?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도대체 이걸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무슨 상황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바로 또 감이 오는 건 또 아니에요. 이 더하기 때문에. 얘가 그냥 단순히 음수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더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뭔가를 보면 이제 대충 서타가 얼마라고 할까요? 10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항들이 마이너스 5,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8분의 5, 마이너스 16분의 5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에 내가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들만 더할 거라고 했잖아요. 얘랑 얘만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가 음수라고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음수여도 어쨌든 절대값이 작아진 수열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얘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식에서 시그마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첫항이 10인 상황이었다면은 주어진 이 시그마식을 계산할 때 일단 절대값 an 더하기 1을 계산하면은 an 더하기 1 계산하면은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4분의 1 돼요. 그리고 이거 두 개만 더한 값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 26. 이해될까요? 그럼 아직까지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몇 번 대입해보면서 도대체 첫 항이 뭐가 되든 조건을 뭘 가지고 A를 구하라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A가 10이었을 때는 얘랑 얘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26이 아니기 때문에 10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딴 거 할까? 20 해볼까? 그럼 다음 게 마이너스 10, 다음 거 5, 마이너스 2분의 5,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가죠. 그럼 이런 수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an 더하기 1의 절대값을 씌워갖고 더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 애초에 내가 더할 수들은 마이너스 1보다 애초에 원래 항이 작았던 거니까 동그라미를 또 치면 얘랑 얘예요. 둘밖에 또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더하기 1하니까 마이너스 9고 절대값이 9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절대값이니까 2분의 3.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6 아니네.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럼 여기서 처음 캐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분수가 들어가서 될까라는 거예요. 분수가 들어갔을 때 이 유한계의 항을 더해서 정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왜냐면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시그마는 무한급수가 아니거든요. 급수가 아니거든요, 얘는. 그죠? 급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어쨌든 간에 a, n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적어져요. 1보다 절대값이. 그럼 언젠가 중간부터는 더해지지 않는 항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 식에서 더해지는 항들은 유한계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가 달라요, 다. 그죠? 그럼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다 더했을 때 얘가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데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들을 동그라미를 치는데 이 동그라미 친 항들 중에 분수는 없어야 된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까요? 첫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항은 자연수고 정수가 몇 번 등장을 할 수 있어요. 처음 몇 번은. 그 뒤에는 쭉 분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분수가 내가 더할 후보 중에 들어있으면은 걘 더해서 절대 26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5 같은 게 들어있는 상황이 안 돼야 되고 얘도 안 돼야 되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지 분수가 포함이 안 되게 될까라는 거거든요. 다음 단계는. 그럼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분수는 없어야 해요. 얘가 안 됐던 이유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가능해요. 마이너스 1이 중간에 튀어나왔고 그럼 그 다음 항은 2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1 다음 나왔고 그 전에 거는 2 마이너스 4니까 이 동그라미 치면 얘랑 얘까지만 동그라미 되고 얘는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다음에 나오는 그 항들은 전부 다 분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 절대값이 당연히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분수가 없겠다. 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할 생각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일 때만 답이 될까? 라는 거거든요. 일단 신나갖고 이제 계산해봤어요. 쌤은. 마이너스 1 됐나? 이거 하고서. 그래야지 이거 뒤에가 다 분수가 나오는데 얘네 포함 안 되니까. 라고 하고서 계산해봤어요. 그럼 8 됐고
마이너스 16, 32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다 더하기를 해서 절대값 씌우고 15, 3, 0이에요. 그럼 더해서 26 나오나? 안 나와요, 얘가. 더하면 18이니까 이 첫 항에 32라고 치고서 문제를 푼 건데 그때 이제 분수가 안 나오게끔까진 조절했어요. 그런데 분수는 안 나왔지만 답이 26이 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4분의 1 같은 분수가 합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분수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가 나오는 곳이 있고 보니까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있어요. 이 수열은. 처음 시작은 자연수인데 당연히 중간에 분수가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쭉 정수가 나오다가 언젠가부터는 쭉 분수만 나와요. 번갈아 나올 수 없어요. 그쵸? 2분의 1씩 곱해가는 거기 때문에 정수가 처음에 쭉 나오다가 다음에는 분수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수가 존재해요. 마지막 정수. 즉, 얘가 수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중간에 마지막 정수 뭐라고 할까? n이라고 할까? 그냥 n이라고 할게요. n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럼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2분의 n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항은 4분의 1일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얘가 포함이 됐다면은 얘가 양수랍시다. 얘는 포함이 안 됐고 얘가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수 다음에 나오는 분수가 포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n이 어때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정수 양수였다고 치면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n부터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그랬을 때 나오는 조건은 n이 2보다 작다예요. 그죠? 그런데 n이 2보다 작을 때는 이제 1밖에 없으니까 대표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n이 1이었다고 치면은 그 다음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분수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1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32, 64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1씩 더해서 동그라미 친 항들을 1씩 더해서 절대값 씌우고서 더할 건데 그럼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절대값을 씌웠으니 양수로 받기로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얘가 26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정수가 양수라는 상황은 맞지가 않는구나라는 것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으로 할 것은 마지막 정수가 음수일 때가 가능한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n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분의 n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항들만 더할 거예요. 얘는 당연히 더해고요. 그쵸?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앞에 거랑 한번 연관을 지어보세요. 얘가 안 됐던 이유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수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것도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 바로 전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정수를 반 나눈 게 1보다 컸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발상이에요. 사실 이 문제를 제일 쉽게 푸는 발상이고 마지막 정수의 절대값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는 건데 이제 양수였을 때는 바로 다음 항부터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걔가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마지막 정수가 음수였을 때는 그 다음 항은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지만 되기 때문에 n이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어요. n이 4보다 작다는 걸 얻어요. 그쵸? 절대값 부호 바뀌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힌트를 얻어갖고 이제 n에 3을 대입하면 될까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수가 마이너스 3이 나왔고 그 다음 건 6이었겠지. 마이너스 12였겠지. 24였겠지. 그럼 이제 절대값을 씌워갖고 1 더해서 절대값 씌우니까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11 되고요. 그럼 얘랑 얘 더해서 2배 한 게 26이니까 이렇게 찾은 거거든요. 첫 항이 24였으면요. 다음 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건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고 쭉 가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시그마 식이라는 것은 이제 1을 더해서 양수인 것들은 무시하고 1을 더했을 때의 음수인 것들만 더해서 절대값을 더해서 2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들을 쭉 써놓고서 1을 더했을 때 양수가 되면 무시하고요. 음수가 되는 것들은 그 절대값을 구해서 얘랑 얘죠. 1 더해도 음수가 여전히 되는 거는. 그래서 그 두 개 절대값을 더한 다음 2배 한 게 26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무작정 n이 얼마일 때부터 대입해 본 게 아니라 마지막 정수가 어떠해야지 분수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은 경우가 두 가지밖에 안 되고, 물론 그거를 처음에 관찰해 갖고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경우가 두 가지밖에 안 되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건 1밖에 안 되니까 넣으면 바로 안 된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 이제 4보다 작다라는 걸 나오는데, 어쨌든 후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24가 중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정수가 마이너스 3이었겠구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첫 항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찾았으면 끝났지 뭐. 찾았고 이걸 찾는 게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찾았으니까 2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급수의 합이죠. 시그마 n을 구하랬거든요. 1부터 9한테까지. 그래서 답은 2분의 3분의 1분의 24니까 8이 16이죠. 그래서 뭐 규칙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또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당연히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쌤은 그 분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본 거예요. 분수가 여기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주어진 항의 조건에 분수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한번 곰곰이 관찰을 하면서 규칙을 발견하려고 해봐야 돼요. 남이 하는 말만 듣는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함수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고, 보면은 이거 적분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상식이에요. 이거 적분 안 돼요. 이에 fx 있을 때는 앞에 그 지수를 미분하는 형태가 곱해져 있을 때에만 적분이 돼요. 그죠? 그럴 땐 치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런 것만 되어도 적분이 안 되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적분 못 해요. 그죠? 이것도 못 하는데 코사인이 곱해져 있으면 당연히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치환해야겠다, 부분 적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먼저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거 역함수 더더군다나 구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hx를 줬는데 관계식을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h'x가 들어있고 역함수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긴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gx를 구할 수 없거든요. 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긴 하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일단 얘를 미분했을 때 g'x가 앞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미분 한번 하긴 해야겠다. 그래야지 gx를 없애고 fx만 남길 수 있겠다가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살짝 혹시나 쓰일까 해서 이제 당연히 하는 건, 이제 깔짝거리는 거는 0이다, 0을 대입하는 거죠. f0은 0이네요. g0도 0이네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럼 h에다가 여기도 0을 대입해서 뭘 구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h 0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hx에다 0 넣으니까 gx가 0이 되고요. 그럼 그때 h2가 되죠. 이거는 얘 0이고 얘 0이고 1이네 라는 게 보여요. 그쵸? 근데 이 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쵸? 상수도 그냥 주면 될 것이지 왜 굳이 f1을 줬을까라는 것도 그렇고, 답도 형태가 그래요. f1의 몇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관찰을 할 때 이게 어쨌든 간에 f1의 제곱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형태로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f1을 계산해서 내가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f1인 거예요. 그죠? 그럼 f1이 뭐가 특별하길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또 이런 게 보통 나오는 게 뭐 우함수나 기함수 같은 걸 이용하는 건데, 이제 fx 보면 우함수, 기함수거든요, 얘가. 왜냐면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갖고 치환해서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빠져나와요, 밖으로. 그러니까 fx가 기함수인데, 그럼 보통 또 윗글 아래끝 대칭으로 나와야 되는데 3과 c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7이 나왔으면 깔끔하게 뭐 기함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겠는데, 얘가 3이라는 건 기함수라는 걸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다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쳐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한 가지 방법이 답인 거니까. 그렇게 쳐내는 과정을 막 거치는 거고,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마땅히 없으니까 일단 얘를 미분합시다. 그럼 미분하면은 G'X 빠져나가고 H'에 더하기 H'GX 더하기 2가 이제 오른쪽 건 미분이 그나마 쉬우니까 6X 제곱 더하기
12F1에 X 더 사라지고 상수하는 이렇게 식이 나왔고요. G'X를 내가 없애려면은, 그리고 얘도 같이 없애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X 자리에다가 fx를 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fx,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있어야지 미분의 그 역함수 민법을 쓸 수가 있고, 곱하기 h'의 gfx도 마찬가지로 얘가 x가 되니까 사라지거든요. 조금 단순해져요. 대신 뒤에가 복잡해지긴 하지. 6 fx 제곱 더하기 12 f1 fx 라고 식이 바뀌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얘가 프라임 x분의 1이었구나 라고 바꿀 수가 있고, 얘가 x였구나 라고 바꿀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h 프라임 x는, 얘가 g 프라임 x, f 프라임 x니까 이제 얘를 이항해서 f 프라임 x에다가, 이것도 인수분해가 하나 되거든요. fx에다가 이제 6도 빠져나오네. 그리고 fx 더하기 f1이구나 까지가 정리가 돼요. 아니지, 잘못 쓴 게 있죠.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이제 뒤에 더하기 2가 있기 때문에 h 프라임 x 더하기 2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참 난감하죠. 왜냐면 h 프라임 x가 이거였으면 약분되는 형태인 거예요, 얘가. 그죠? fx가 들어있으니까 약분되는 거구나라고 기대를 하고서 이 짓을 했는데 안 돼요, 약분이. 왜냐면은 h 프라임 x 더하기 2가 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못 해요. 그럼 바꿔볼까 해서 h 프라임 x를 어차피 대입할 거니까 이걸로 바꿔보자 하면은 다 바뀌거든요, 뒤에도. 그럼 x에다가 x-2를 대입하는 거니까 f 프라임 x-2 곱하기 fx-2 곱하기 6에 fx-2 더하기 f1 이라고 식이 나오고, 이거를 내가 지금 바로 대입한들 약분도 안 되고 식이 간단해지기는 그냥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대입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이 x-2라는 걸 내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뭔지 계산이 안 되니까. 그쵸? 그런데 그나마 내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가 그래도 뭔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뭐 대칭성 아니면 주기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대칭성이 가장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우함수, 기함수는 애초에 봉인이 됐고, 얘가 3이랑 7이라는 윗글 아래기 때문에. 그럼 그건 아니고, 이건 내가 어떻게든 뭔가 주기성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함수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남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이거의 주기성을 내가 뭘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함수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분해갖고 이거의 주기성을 바로 구할 수가 없고, 그 전 단계로 가야 돼요. 왜냐면 얘는 윗끝에 x가 들어있는 문제니까 이제 양변을 미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f 프라임 x는 계산이 돼요. 잔수 2에 코사인 파이 x승이 된다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주기함수예요. 이제 낯설겠지만, 이제 지수의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낯설겠지만, 이제 코사인 자체가 주기함수잖아요. 코사인 자체가 이렇게 쓰고, 지금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주기가 2인 상황이잖아요. 0, 1, 2. 그죠? 밑이 자연상수인 이 지수함수가 0부터 2 사이의 값이랑 2부터 4 사이의 값이 이 지수가 반복되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f'x는 주기함수고요. 그 함수의 그래프도 내가 대강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뭐냐면은 이제 지수함수니까 얘랑 항상 양수예요. 그리고 x가 0일 때 코사인 파이 x가 얼마요? 1이니까 이제 처음 시작점은 이제 2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지수가 감소하니까 이제 이 x는 증가하는 함수인데 얘가 감소하니까 얘도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겠다.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까지 내려가요.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내려가는 거고, 이때가 최소값이 돼요. 왜냐면 x값이 1일 때 지수가 마이너스 1 되고 그 뒤에 다시 지수가 증가하니까 전체 값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가 최소값을 갖고 그 뒤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x가 2일 때가 최대값 2로 돌아오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얘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3일 때가 최소고 4일 때가 최대고.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냥 0부터 정적분이니까 넓이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이 모양과 이 모양도 원래 코사인이 대칭이었기 때문에 얘랑 얘도 대칭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F1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F1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fx 식에다가 1만 대입해서 계산한 정적분이 그냥 이 비금진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의 넓이가 F1인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거의 면적도 F1일 거고 그 다음 거의 면적도 F1일 거고 그 다음 거의 면적도 F1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으면은 이제 fx의 식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끊긴 부분까지의 적분값이 얼마인지는 절대 계산 못하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수치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절대 못 구하지만 이제 F2는 그냥 넓이를 2배 한 거라는 걸 알고 F3은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건데 걔가 3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x에 정수 n을 대입했을 때는 이제 얘가 f1이라는 기본 단위에다가 n배를 한 게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해내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아직 안 끝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린 다시 fx를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일 때의 함수값만 가지고서 적분을 못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일반적인 fx에 대한 성질을 끌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fx의 주기는 1이 아니라 2예요. 그죠? 모양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f1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주기가 2인데 f'x가 그럼 fx는 주기가 어떻게 되겠냐는 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2랑 3 사이에 있는 어정쩡한 값을 내가 뭐 p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0부터 p까지의 fx의 정적분 값을 알고 싶으면은 fx 값을 알고 싶으면은 이 f' 함수를 0부터 p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적분한 값은 이제 여기에 p-2라는 그 한 주기를 덜 갔을 때의 x값이 있을 텐데 그 왼쪽 부분의 넓이에다가 f1과 f1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왼쪽이 얘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0부터 p-2까지 적분한 거를 2부터 p까지 적분한 걸로 똑같이 옮길 수가 있고 그러면 0부터 p까지 적분한 것은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2부터 p까지 적분한 걸 더해주는 건데 2부터 p까지는 그냥 p-2까지 적분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식이 뭐냐면은 이제 p 빼기 2랑 p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은 f에 p 빼기 f의 p를 내가 계산할 때는 f의 p-2를 일단 구하고 그러니까 이 왼쪽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f1을 2번 더 해주면 된다라는 게 내가 발견한 성질이에요. 이 그래프를 넓이로서 해석해갖고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내가 특정한 p라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을 하고요. 식을 이렇게 바꾸어 보니까 이제 f-x 빼기 2라는 그 불편한 것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f에 x 빼기 2가 반복돼서 등장을 했는데 얘는 아니고 얘랑 반복되어서 등장을 했는데 걔를 바꿀 수가 있어요. fx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fx에다가 우리 어차피 f1으로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 되게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얘가 나오는 건 두렵지 않아요. 빼기 2f1이라고 쓰면은 관계식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얘는 뭔가 하는데 f'x는 애초에 그냥 얘였어요. 근데 f'x는 주기가 2긴 함수예요. 그냥 코사인이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코사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f'x-2는 그냥 바로 f'x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정의역 그 대입한 값에다가 2를 더하거나 빼도 값이 똑같아요. 함수값이. 그래서 f'x-2는 바로 f'x로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fx-2라고 미분한 식이 아니라 그냥 식은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h'x를 정리하면은 h'x가 이제 f'x 전부 다 x-1을 x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니까 이제 fx 빼기 2f1이 나오고 곱하기 6도 있었는데 6 앞으로 뺍시다. 그럼 6은 여기 써주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fx 빼기 f1이네. 원래 뒤에 얘가 있었으니까 그죠? 식이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이제 위에 원래 인수분을 잘못했죠. 여기에 12가 있어갖고 이제 6 빼냈으면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2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붙어 있어야 됐는데 뒤에 가로만 다시 계산하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2로 고쳐주고서 이제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EF1 플러스 EF1이니까 얘가 사라지고 남는 게 FX밖에 안 남아요. 왜 이거밖에 안 남아야 하냐면은 어차피 분모에 또 FX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째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다 써요 이제. 그럼 이제 H'X를 fx랑 f'x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이 식을 구하라는 그 적분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3부터 7까지 H'X를 이걸 대입할 건데 분모의 fx랑 분자의 fx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6배의 f'x에 fx 빼기 2f1이에요. 그죠? 거기에 dx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우리가 또 fx의 식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걔를 적분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인테그랄 갖고 있는데 또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건 치환할 수 있죠, 이제. 왜냐면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게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fx를 내가 t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f'x dx를 통째로 dt로 바꾸니까 일단 dt 써주고요. 그리고 x가 3일 때의 t값은 f3이네요. f3 써주고 7도 마찬가지로 f7 쓸 건데 이제 얘는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앞에서 구했던 그 fn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n의 정수일 때는 그냥 함수값이 바로 f1의 몇 배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다시 쓰면은 3f1부터 7f1까지 적분하라는 뜻이고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적분 안에 있는 숫자만 식만 계산하면 되는데 6배에 fx를 t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t 빼기 2배의 f1을 적분하면 되고 얘는 상수니까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분하면 돼요. 6t를 적분하면은 3t의 제곱 빼기 얘는 12f1에 t가 붙고 적분 범위는 3f1부터 7f1까지예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은 이제 위에 거 먼저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49f1에서 9f1을 빼니까 40f1만 남고요. 거기다가 3배를 해주고 거기 뒤에 있는 함수 12f1t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 밑에 거 대입하면은 이제 7 빼기 3 하니까 4가 남죠. 빼기 12 곱하기 4f1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0 빼기 48이라서 72f1의 제곱인데 제곱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답과 비교해 보니까 K가 72였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죠. 답은 72가 되고요. 이제 이런 문제 풀기 어렵죠. 네. 제한 시간 안에 이제 이발상을 해서 푸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뭔가 주기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잘한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코사인이 뒤에 지수에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기본 코사인이 주기함수니까 이렇게 지수에다가 올려서도 주기함수겠다라고 생각을 바로 해냈으면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게 안 됐으면 이제 여러 가지 발상들을 할 수 있는데 뭐 봤을 때 역함수 미분법도 나와 있고 다 쓰이는 것들이지만 물론 또 뭐 대칭성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fx가 기함수니까. 근데 그건 안 쓰였고 그러면 왜냐면 윗글 아래끝 다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쳐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 텐데 분명히 접근 안 되니까 남는 게 주기함수밖에 없고 그때쯤에서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f'x는 주기함수구나.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넓이라는 개념을 응용해갖고 내가 정적분을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fx가 넓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fx의 성질을 내가 발견을 해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관계식까지 얻어내는 게 어려운 점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해냈다면 대단한 거고 안 되더라도 이제 시간이 많으면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면 또 풀려요 이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풀리니까 연습을 하면서 다음 모의고사 때는 맞출 수 있도록 이 정도 문제를 연습을 그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했고요. 이렇게 해설 강의 미적분 마치겠습니다.